예, 이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권에서 많았어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당선자 대회 열어가지고 전당대회 시기 결정했고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 이제 뽑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하죠.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시기라는 것이 결국 김종인 대표 체제의 유지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전당대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 김종인 그 대표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이 대표로 일했던 기간보다 예. 더 많은 기간을 벌었죠. 예. 예,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예. 결국 김종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민주당을 키워보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은 홀로 민주당으로 더불어가 아니라 홀로 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종인 대표가 결국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 시간 문제다. 전당대회 끝나면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 그동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총선 직후 아니 총선 전과 총선 예. 후에 나오는 발언의 강도들이 굉장히 좀 세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종편만 본 방송만 보는 예. 것 같다든지 뭐 이 노인이라는 단어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김종인 대표 스스로 총선에 이겼으니까 내가 공헌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만큼 닦아줬으니까 원래 주인들이 와서 말이야 차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압박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김종인 대표가 이대로 가면 말이죠. 원래 주인들이 자기 설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총선 때 그 역할로서 이제는 끝났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냥 탄 내리고 더 오래 갈까봐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씨도 상당히 또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저도요 이 김홍걸 씨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좋은 얘기 같으면 칭찬해 주겠는데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예. 사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의 상징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추미애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예. 김종인 대표가 뭐 호남 참패의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 여쭤본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명확해진 거 아닙니까? 예. 전부 주인 뒤에 줄 서는 예. 그런 형국으로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건 언제든지 그런 겁니다. 그럼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거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비례대표 2번인데 만약 이분이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도 그 날아가 버리는 없어지죠. 거고. 그런데 저는요. 예. 오늘 거기서 뭐 그런 두 가지를 결의했더라고요. 예. 전당대회를 이 8월 말이나 9월 초. 정기국회 전에 한다. 예.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경제 비상대책 뭐 기구를 만든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경제 비상대책 기구를 누가 맡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구상했을 때는 김종인 대표가 맡는 것이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그걸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 어쨌든 그런 기구가 구성돼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얼마나 작동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개월 후에 전당대회 하기로 결의했지만 그때 또 이 문제가 재론될 그런 소지도 있다. 그런 것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지금까지는 당 대표 그대로 하는 건 내가 요청한 적도 없고 말이죠. 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꾸 그걸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할 생각이 있다는 거 역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빠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당연합니다. 나오는데요.
외연 확대가 끝나는 거고 예. 결국 그 속에서 말입니다. 예. 주류에 줄 서지 않으면 주류 비주류 싸움이 또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결속은 굳어질 수 있지만은 외연의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지는 떨어지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얘기도 해야죠. 원내대표 경선 오늘 했습니다. 정진석 당선인이 이제 이 예. 원내대 신임 원내 20대 신임 원내대표로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진석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된 것.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미안하지만은 예. 다른 분도 물론 저 잘 몰라요. 예. 이 세 분이 경합을 했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는 이 외연 예. 이런 걸로 봐서 정진석 대표가 제일 낫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남이당 일이지만 말이죠. 예, 그런 거 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영남 정권인데 말이죠. 충청도니까. 예, 충청도니까 예. 예, 그런 그 외연 확대의 예. 보탬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는요. 이 정진석 이 원내대표가 과거에 청와대하고 당 관계에서 일했던 그런 과거의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양쪽 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청와대하고 조율을 잘 해내느냐 이것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예. 제가 듣기로는 유기준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적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친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박의 이 친박 중에 친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기준 의원이 그렇게 아주 단단위의 숫자의 표를 받고 그것은 정진석 후보는 60표가 넘는 표를 받고 예, 이거 69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은 이 친박이 말이죠. 예. 총선 이후 이 궁지에 처해 있는데 나오지 말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친박을 개보 없다고 탈퇴한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 근데 나중에 다시 또 그러니 친박을 거기서 어떻게 표 하게 줄 리가 없죠. 예, 안 그렇습니까? 표 안 주죠. 아.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말입니다. 이 선거에 진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그 친박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유기준 의원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무리지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무슨 경쟁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 제가 예. 그 옛날 원내총무할 때는요. 예. 그 청와대하고 조율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정무수석, 예. 뭐 비서실장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하고 조율한 게 아니에요. 아. 대통령이 그냥 전화로 부르세요. 들어라고. 그러면 이번 국회 어떻게 돼가냐 물으세요. 그럼 답변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내가 이제 이 지침을 구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한 총무는 어떻게 생각하냐 꼭 그래 물으세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해라 합당하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부르셔가지고 궁금하면 조율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 총무가 이 정권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이 뭐랄까 이 명령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내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상대방 야당하고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니까 이 원내 그 협상을 할 때 말이죠.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여당 그런 사정을 다 꿰뚫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바로 협조해 줍니다. 예, 그랬어요. 그때 제가 원내 총무하면서요, 이 야당의 원내 총무 4분을 겪었어요. 예. 예, 그래 박이태 총무, 이부영 총무, 하순봉 총무, 이상덕 총무 이 4분을 제가 겪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도 다 협조를 했지만은 예. 제일 이 협조적이 된 분은 역시 박이태 의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 일이 말이죠. 꼬이면은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국회의장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 이제 보자고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해요. 그럼 제가 그 의견이 합당하다. 그럼 좀 기다리시라고. 국회의장실에서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의장 말씀인데 이번 일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도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이 합당하면 그렇게 해라. 예, 그러고 대통령이 주실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럼 또 그걸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장이 말이죠. 이건 박이태 아이디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박이태 그 총무는 우리가 원구성 협상을 할 때도요. 여당 몫이 야당 몫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당 몫이니까 그럼 예. 우리가 여소야대인데 여당 몫이니까 여당 가져라. 예. 그리고 주고 이건 야당 몫이니까 나를 주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 아주 쉽게 풀려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 다당 측면에서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예? 됩니다. 지금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예. 청와대하고 그런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는 그냥 전화통 들고 말이죠. 예.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드리고 아. 지령 받고 예, 또 의견 물어보면 제 의견 얘기하고 예. 이렇게 조율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말이죠. 예. 그리고 하더라도 정무수석이나 예.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원내 대표도 신이 안 나지요. 아. 대통령이 말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요걸 실현하려고 애쓰지만 예. 거기 무슨 뭐 정무수석이나 이렇게 하면 말이죠. 아이고 내가 뭐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열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 용병술입니다. 예. 아. 예. 참 지금 생각해도요 예. 꼭 대통령이 전화를 주세요. 이 국회 사장이 국회 밝으니까 이 양반이. 예. 그래가지고 이 의견을 물어보고 아. 청와대 오락해가지고 예. 제 이제 설명을 하라고 하고 예. 그렇게 이 조율을 해갔어요. 지금 여당이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으니까요. 아, 예. 그리고 예전에. 나는 개인적으로요. 예. 또 이 정진석 지금 예. 원내대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JP 예. 그 총리 때 예, 예, 예. 우리가 워싱턴에서도 술도 먹고 아, 말이죠. 그런 인연이 그러셨군요. 있어요. 예. 그 아이. JP 총리 모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